성경책 속의 주소, 30년 만에 귀환. 라스베이거스 호텔방 성경책에 남겨진 낯선 주소 하나. 누군가 떠나면서 남긴 그 글씨는 30년의 침묵을 깨우는 단서가 되었습니다. 제1막. 네바다의 사막, 혼자인 밤. 2019년 10월의 라스베이거스는 낮에는 여전히 더웠다. 사막의 햇살이 스트립대로의 유리 건물들을 온통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오후, 김현수는 짐을 질질 끌며 호텔 로비로 들어섰다. 68살. 은퇴한 지 2해째였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40년 가까이 수출입 무역 일을 해왔고 그 인연으로 미국 출장을 수십 번 다녔지만 이번 여행은 처음으로 혼자 떠난 자유여행이었다. 친구 셋이 함께 가자고 약속했던 여행이었다. 그런데 막상 출발 한 달 전, 한 명은 무릎 수술이 생겼고 다른 한 명은 손자 돌잔치와 날이 겹쳐 취소했다. 결국 현수 혼자였다. 아내는 그냥 가세요. 오래 꿈꿨던 거잖아요라며 짐 싸는 것을 도와줬다. 그 말이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론 쓸쓸하기도 했다. 체크인을 마치고 22층 방에 들어서자 창밖으로 라스베이거스의 전경이 한눈에 펼쳐졌다. 저녁이 가까워오자 도시의 네온 사인들이 하나둘 불을 밝히기 시작했다. 도시 전체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그러나 현수는 그 화려함 앞에서 묘하게 마음이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혼자였다. 혼자 보는 야경은 아무리 눈부셔도 어딘가 반쪽인 것 같았다. 저녁을 뷔페로 해결하고 돌아온 현수는 방 안을 어슬렁거렸다. 텔레비전을 켰다가 껐다. 침대 끄트머리에 앉아 맥주캔을 하나 땄다. 그러다 무심코 침대 머리맡에 있는 작은 서랍장을 열었다. 어느 호텔에나 있는 그것. 성경책이었다. 평소엔 그냥 지나쳤을 것이다. 기독교 신자도 아니었고 여행지에서 성경을 읽는 타입도 아니었다. 그런데 그날 밤 현수의 손은 왠지 자연스럽게 그 두꺼운 책을 집어들었다. 낡고 모서리가 달아있었다. 얼마나 많은 손이 이 책을 만졌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낯선 방에서 이 책을 펼쳐 위안을 찾았을까? 현수는 표지를 손가락으로 쓸다가 천천히 책을 펼쳤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손이 멈췄다. 제2막. 성경책의 낙서. 첫 장 안쪽에 글씨가 있었다. 인쇄된 글씨가 아니었다. 누군가 직접 적어놓은 볼펜으로 쓴 한국어였다. 나는 오늘 이 방에서 많이 울었습니다. 다시 만날 수 없다면 이 주소라도 세상 어딘가에 남겨두고 싶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에버그린 애비뉴 2347번지, 이정란. 현수는 숨을 멈췄다. 손이 떨렸다. 책이 덜컥 소리를 내며 무릎 위로 떨어질 뻔했다. 그는 서둘러 책을 다시 잡고 그 글씨를 다시 한 번, 또 한 번 읽었다. 같은 문장이었다. 같은 이름이었다. 착각이 아니었다. 이정란. 그 이름을 소리내어 읽으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입술만 움직였다. 란. 30년이라는 시간이 눈앞에서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현수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다시 만날 수 없다면 이 주소라도 세상 어딘가에 남겨두고 싶습니다. 도대체 이 글씨는 언제 쓰인 것일까? 성경책은 낡아 있었지만 글씨는 비교적 선명했다. 볼펜 잉크는 시간이 지나면 바래기도 하고 번지기도 한다. 이 글씨는 그리 오래된 것 같지 않았다. 5년, 10년, 아니면 더, 알 수가 없었다. 현수는 핸드폰을 꺼내 그 페이지를 사진으로 찍었다. 그리고 한참을 망연히 앉아있다가 마침내 창가로 걸어가 야경을 바라보았다. 도시는 여전히 찬란하게 타고 있었다. 그러나 현수의 눈에는 그 불빛들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다. 아마도 눈물 때문이었을 것이다. 제3막. 30년 전 봄. 샌프란시스코의 첫 만남. 1989년. 현수는 29이었다. 무역회사에 다닌 지 4년째 되던 해, 그는 처음으로 미국 장기 출장 명령을 받았다.
샌프란시스코 현지 파트너사와 6개월간 함께 일하면서 영어를 익히고 업무를 배우는 연수 겸 출장이었다. 지금처럼 해외여행이 흔하지 않던 시절이었다. 공항에서 부모님과 작별할 때 어머니는 눈물을 훔쳤고 아버지는 등을 두드리며 잘 다녀와라고만 했다. 샌프란시스코는 낯설고 아름다운 도시였다. 안개가 금문교를 감싸 안는 아침, 케이블카가 언덕을 오르내리는 소리, 피셔맨스 워프의 짭조름한 바다 냄새. 현수는 처음 몇 주 동안 외롭고 낯설어 많이 힘들었다. 언어의 장벽은 예상보다 훨씬 높았고 혼자 낀 일을 해결하는 일도 쉽지 않았다. 그를 구한 것은 한인 교회였다. 현지 동료가 소개해준 선색구역의 작은 한인 교회. 신앙심이 깊어서가 아니라 한국말을 쓸 수 있고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그곳은 천국이었다. 주일 예배 후 사교 모임에서 현수는 처음 이정란을 만났다. 정란은 26이었다. 서울 출신으로 미국에서 석사 공부를 하고 있었다. 사회복지학이었다. 처음 눈에 띈 건 그녀의 웃음이었다. 크게 웃는 타입이 아니었다. 살짝 눈꼬리가 올라가면서 입술 한쪽이 먼저 올라가는 뭔가 생각이 많은 사람처럼 보이는 웃음이었다. 현수는 나중에 그 웃음을 흉내 내보다가 아무리 해도 똑같이 안 된다는 걸 깨달았다. 처음엔 교회 소모임에서 몇 번 마주쳤다. 대화는 주로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현수는 정란이 말을 참 조리 있게 한다고 생각했다. 무언가를 설명할 때 두서없이 늘어놓는 법 없이 앞에서 한 말과 뒤에서 한 말이 딱 맞아떨어지는 사람이었다. 현수는 점점 그 사람의 말을 기다리게 되었다. 본격적인 인연이 시작된 건 5월의 어느 토요일이었다. 소모임 사람들과 함께 소살리토로 당일치기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페리가 연착되는 바람에 두 사람만 부두에 남겨진 것이다. 나머지 사람들은 먼저 버스를 타고 갔고 현수와 정란은 1시간 넘게 부두 벤치에 나란히 앉아 물 한 개 낀만을 바라보았다. 그날 두 사람은 별것 아닌 이야기를 참 많이 했다. 어릴 때 가장 무서웠던 기억, 좋아하는 음식, 공부하면서 힘든 점. 현수는 정란에게 미국에서 가장 이상하게 느껴진 것이 눈을 마주치며 웃는 문화라고 했다. 한국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눈을 마주치고 웃으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데 여기선 그게 기본 예절이라는 것이 처음엔 적응이 안 됐다고. 정란은 그 말을 듣고 크게 웃었다.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는 모습을 본 것이었다. 현수는 그 웃음소리가 오래오래 귓속에 맴돌았다고 훗날 회고했다. 제3막 사랑이라는 이름의 계절. 그 이후로 두 사람은 자주 만났다. 처음엔 자연스러운 듯 교회 소모임 핑계를 댔지만 곧 소모임 없이도 따로 만나는 사이가 되었다. 현수가 좋아하는 해산물 요리를 정란이 만들어주기도 했고 정란이 도서관에서 논문 자료를 뒤지는 동안 현수가 커피를 사다 주기도 했다. 샌프란시스코의 여름은 흐렸다. 한국 여름처럼 뜨겁게 타오르지 않고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서늘한 날이 많았다. 두 사람은 그 안개 속을 자주 걸었다. 골든 게이트 파크의 넓은 잔디밭, 카스트로 가의 낡은 카페, 버클리 언덕에서 바라보는 만의 풍경. 그 풍경들은 현수의 기억 속에 언제나 연한 회색빛 안개를 머금고 있었다. 정란은 꿈이 많은 사람이었다. 공부를 마치면 이민자 가정을 돕는 사회복지기관을 직접 만들고 싶다고 했다. 아직 영어도 서툰 채 낯선 나라에 와서 아이들 학교 등록도 못 시키고 의료 서비스도 못 받는 이민자 가정들을 가까이서 봐왔다고 했다. 이야기를 할 때 눈빛이 달라졌다. 반짝이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가라앉는 눈빛이었다. 현수는 그 눈빛을 볼 때마다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는 것 같았다. 그것이 열등감이 아니라 경외감이었음을 한참 뒤에야 깨달았다. 그는 정란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좁게 살아왔는지를 처음으로 생각해 보았다. 부끄럽지 않았다. 오히려 더 넓어지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다. 8월 말 두 사람은 처음으로 손을 잡았다.
샌프란시스코 많이 내려다 보이는 공원 벤치에서였다. 특별한 고백도 없었다. 정난이 이제 돌아가야죠? 라고 말하며 일어서려는 순간 현수가 자기도 모르게 그 손을 잡았다. 정난은 잠시 멈추었다가 손을 빼지 않았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동안 바다를 바라보았다. 아무 말도 없이. 아무 말도 필요 없었다. 9월이 되자 현수의 마음에 조급함이 생겼다. 연수 기간이 끝나가고 있었다. 회사로 돌아가야 했다. 서울로. 정난은 아직 1년이 넘는 공부가 남아 있었다. 두 사람은 한 번도 그 문제를 정면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다. 현수는 용기가 없었고 정난은 먼저 말을 꺼내길 기다렸을 것이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2달이 아까운 시간이었다. 말을 더 빨리 꺼냈더라면 더 많은 것이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생이란 언제나 더 빨리를 허락하지 않는다. 두 사람은 주어진 하루하루를 그저 소중히 여겼고 오는 이별을 외면했다. 제5막 이별의 밤, 그리고 남겨진 사람. 10월 중순 현수의 귀국 항공권은 이미 끊겨 있었다. 출발은 일주일 뒤였다. 두 사람은 마침내 마주 앉아 처음으로 미래를 이야기했다. 피셔맨스 워프 근처의 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다. 창밖으로 선착장의 불빛이 물 위에 길게 늘어져 있었다. 정난이 먼저 입을 열었다. 현수 씨는 이제 가시잖아요. 진술 같았지만 질문이기도 했다. 현수는 잠시 말을 고르다 대답했다. 갑니다. 근데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릴 수 있어요? 정난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한참 침묵이 흘렀다. 저는 언제 공부가 끝날지도 모르고 끝나도 여기서 일을 시작할 것 같아요.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이 없어요. 그리고 현수 씨는 한국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문제가 됩니까? 아직은요. 저한테는요. 그게 끝이었다. 정난은 울지 않았다. 현수도 울지 않았다. 대신 두 사람은 밥을 다 먹었다. 와인도 한 잔씩 마셨다. 계산도 했다. 식당을 나와 골목을 걸었다. 그리고 갈림길에서 서로 손을 한번 꼭 쥐었다가 놓았다. 정난은 왼쪽으로 갔고 현수는 오른쪽으로 갔다. 돌아보지 않았다. 두 사람 모두. 그 뒤로도 몇 차례 편지와 엽서가 오갔다. 이메일이 흔하지 않던 시절이었다. 현수는 돌아와 서울에서 바쁘게 살았다. 정난의 편지는 따뜻하되 거리감이 있었다. 잘 지내냐? 한국은 추울 것 같다. 여기선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 사랑한다는 말도 보고 싶다는 말도 없었다. 현수도 마찬가지로 대답했다. 잘 지낸다. 이번엔 출장이 많았다. 서울에 오게 되면 연락 줘라. 1년쯤 지나자 편지가 뜸해졌다. 그러다 어느 해 겨울 현수가 보낸 엽서가 주소 불명으로 반송되어 왔다. 정난이 이사를 했던 것이다. 새 주소를 몰랐다. 전화번호도 달라져 있었다. 그렇게 연락이 끊겼다. 끊으려 한 것이 아니었다. 그냥 끊겼다. 그 후 현수는 몇 년 뒤 지인의 소개로 한 여성을 만나 결혼했다. 평범하고 안온한 가정을 꾸렸다. 아이도 둘 낳았다. 정난을 생각하는 일은 점점 줄었다. 아주 가끔 안개 낀 날이나 피셔맨스 워프 같은 분위기의 항구를 지날 때 혹은 이유 없이 쓸쓸한 밤에 문득 떠오를 뿐이었다. 떠올리고 나면 오래 생각하지 않으려 했다. 그게 서로에게 예의인 것 같았다. 그리고 30년이 지났다. 제6막 주소 한 줄의 무게. 라스베이거스 호텔방에서 현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성경책을 옆에 두고 누웠다가 일어나 앉았다가 다시 사진을 열어 그 글씨를 들여다보았다. 이 주소가 정말 그 이정란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이정란이라는 이름은 흔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세상에 한 명인 이름도 아니었다. 그러나 현수의 몸이 알고 있었다. 가슴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조여드는 것 같은 그 감각은 30년 만에 처음이었다. 더군다나 정난은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리어에서 살겠다고 했었다.
산호세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남쪽으로 80km 거리, 같은 실리콘밸리 권역이었다. 그리고 정난이 꿈꿨던 이민자 사회복지 1. 산호세는 미국에서 베트남계, 한인계, 필리핀계 이민자가 가장 많이 몰려있는 도시 중 하나였다. 꿈대로 살았다면 그 도시였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 글씨를 쓴 사람이 누구든 간에 그것이 이 호텔방을 거쳐간 수천 명의 손 중에서 하필 자신의 손에 닿았다는 사실만은 우연이 아닌 것 같았다. 밤새 이런저런 생각이 머릿속을 휘저었다. 만약 그 사람이 맞다면, 찾아가면 어떻게 될까? 이미 결혼했을 것이다. 아이도 있을 것이다. 인생을 살았을 것이다. 불쑥 나타나는 것이 실례일 수도 있었다. 아니, 무례일 수도 있었다. 반대로 생각하면, 만약 찾아가지 않는다면, 이 주소를 알면서도 덮어두고 돌아간다면, 30년을 살았듯이 또 30년을 산다면, 그건 가능한 일이었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잘 사는 일인지는 알 수 없었다. 아내 생각을 했다. 아내는 좋은 사람이었다. 함께 아이를 키우고 노후를 준비한 삶의 동반자였다. 그 관계를 흔들 생각은 없었다. 하지만 이것은 그것과 다른 문제였다. 이것은 확인이었다. 그리 살았는지, 그리 꿈꿨던 것들을 이루었는지, 괜찮은지, 그것만이었다. 새벽 4시. 현수는 여행 일정을 다시 꺼냈다. 서울로 돌아가는 비행기는 5일 뒤였다. 라스베이거스에서 산호세까지는 비행기로 1시간 10분이었다. 자동차로는 7시간이 넘었다. 시간은 있었다. 그는 핸드폰을 들었다. 항공권 예매 앱을 열었다. 손가락이 잠시 공중에 떴다가 화면을 눌렀다. 제7막. 길을 떠나다. 이틀 뒤 아침, 현수는 맥케런 국제공항에서 샌프란시스코행 비행기에 올라탔다. 기내에서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이어폰을 꽂고 눈을 감았지만 잠들지 않았다. 30년 전의 기억들이 롤필름처럼 흘러갔다. 안개가 낀 공원. 갈림길에서의 악수. 손 안에 잠깐 있었다가 빠져나간 온기.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내려 렌터카를 빌렸다.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입력했다. 에버그린 애비뉴 2347번지 산호세. 도착 예정 시간이 1시간 12분이라고 떴다. 현수는 시동을 걸면서 잠시 멈췄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아내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라스베이거스에서 산호세로 이동합니다. 오래전 아는 사람 주소를 우연히 알게 됐어요. 별일 없이 잘 있으니 걱정 마세요. 아내에게서 곧 답장이 왔다. 그러세요. 저녁엔 꼭 연락 주세요. 그 담담함에 현수는 가슴이 뭉클했다. 아내는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 있었다. 오래 살을 맞댄 사람에게는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들이 있는 법이었다. 101번 고속도로를 타고 남쪽으로 달렸다. 베이 에리어의 가을 하늘은 맑고 높았다. 에메랄드빛으로 빛나는 만이 고속도로 왼쪽에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30년 전에도 이 길을 달렸었던가? 기억이 흐릿했다. 그러나 풍경은 어딘가 익숙했다. 하늘의 높이, 바람의 냄새, 팔로 알토를 지나면서 보이는 스탠퍼드 대학 탑의 실루엣. 이 땅은 그때도 이렇게 생겼었을 것이다. 산호세 시내에 가까워지자 현수는 갑자기 긴장이 됐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아이고, 나이 68배, 이 무슨 일인가 싶었다. 혼자 웃음이 나왔다. 쓸쓸하고 설레는 기묘한 웃음이었다. 내비게이션이 목적지 근처입니다라고 알렸다. 현수는 차를 잠시 주택가 도로 옆에 세웠다. 주택가였다. 넓은 마당을 가진 단층 집들이 줄지어 있었다. 야자수가 군데군데 서 있고 잘 가꿔진 잔디밭이 있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동네였다. 그는 여기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다시 생각했다. 초인종을 누르면, 문이 열리면, 만약 모르는 사람이 나온다면, 만약 정난이 나온다면, 준비된 말이 없었다. 30년 만에 처음 하는 말로 무엇이 맞는 말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러다 그는 성경책 사진을 다시 열어 그 문장을 읽었다. 다시 만날 수 없다면 이 주소라도 세상 어딘가에 남겨두고 싶습니다. 그 사람은 남기고 싶었다. 그리고 남겨진 것이 현수에게 닿았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나머지는 가서 보면 될 일이었다. 그는 시동을 걸었다. 제8막. 그 집 앞에서 에버그린 애비뉴 2347번지는 조용한 주택가 안쪽에 있었다. 흰 페인트를 칠한 단층 집이었다. 마당에는 히비스커스가 피어 있었고 현관 쪽 화단에 로즈마리가 심겨 있었다. 우편함에는 이름이 없었다. 현수는 차를 도로 한편에 세우고 잠시 그 집을 바라보았다. 아무도 없는 것 같았다.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고 차는 없었다. 낮 시간이었다. 사람들이 일하러 나갔을 시간이었다. 현수는 차에서 내렸다. 천천히 걸어가 현관문 앞에 섰다. 초인종을 눌렀다. 아무 소리가 없었다. 한 번 더 눌렀다. 역시 조용했다. 그는 문 앞에 잠시 서 있다가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다. 짧은 메모를 썼다. 한국어로. 혹시 이정란 씨 계신가요? 저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인연이 있었던 김현수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여행을 왔다가 우연히 이 주소를 알게 됐습니다. 괜찮으시면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화 10-XXXX-XXXX. 한국에서는 2번으로, 지금 미국에 있는 동안은 2번으로 연락주세요. 메모를 문 손잡이 사이에 끼워 넣으려는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저 찾으세요? 현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천천히 돌아섰다. 옆집 쪽 골목에서 장바구니를 든 여성이 걸어오고 있었다. 60 가까이 됐을 것 같았다. 짧게 자른 머리카락, 카키색 바지와 흰 셔츠, 선글라스를 쓰고 있어 눈을 볼 수 없었다. 이 이정란 씨 아니십니까? 그 여성이 멈추었다. 선글라스 너머에서 그를 바라보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맞아요. 저 이정란이에요. 그리고는 선글라스를 벗었다. 현수는 그 눈빛을 알아보았다. 잘 웃지 않다가 웃으면 눈꼬리가 올라가는 그 눈. 지금은 나이가 들어 주름이 생겼지만 그 눈빛은 여전했다. 30년의 시간이 지나도 사람의 눈빛만큼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순간 현수는 온몸으로 이해가 됐다. 저 김현수입니다. 정란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바람이 히비스커스 꽃잎 하나를 날려보냈다. 꽃잎은 두 사람 사이의 마당 잔디 위에 떨어졌다. 들어오세요. 정란이 말했다.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다. 그 목소리도 기억하고 있었다. 제9막. 마침내 얼굴과 얼굴이. 집안은 아늑했다. 책이 많았다. 벽 한 면을 빼곡히 채운 책꽂이에는 한국어 책과 영어 책이 나란히 꽂혀 있었다. 한쪽 구석 테이블에는 서류 더미가 있었고 포스트잇이 여기저기 붙어 있었다. 사는 냄새가 나는 집이었다. 정란이 커피를 끓였다. 현수는 소파에 앉아 집안을 조용히 둘러보았다. 가족 사진이 있었다. 아이들 사진. 나이든 어른과 함께 찍은 것도 있었다. 그러나 남편처럼 보이는 남성과 함께 찍은 사진은 보이지 않았다. 정란이 커피를 들고 앉았다. 두 사람은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컵을 감싸쥔 채 앉아 있었다. 어색함과 익숙함이 묘하게 뒤섞인 침묵이었다. 현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라스베이거스 호텔 성경책에서 봤어요. 주소를. 정란이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가 들었다. 몇 년 전에 혼자 라스베이거스에 갔어요. 업무 출장이었는데 밤에 방에 혼자 있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그냥 어딘가에 남겨두고 싶었어요. 누군가 언젠가 읽어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나한테 닿았어요. 정란이 고개를 들었다. 눈이 촉촉해져 있었다. 웃지 않았다. 그냥 바라보았다. 그랬군요. 그 뒤로 2시간이 넘도록 두 사람은 이야기했다. 각자의 삶에 대해. 어떻게 살아왔는지.
정나는 석사를 마치고 산호세에서 이민자 가정 지원 비영리 단체를 만들었다고 했다. 꿈꿨던 그대로였다. 25년 동안 그 일을 했고 지금은 은퇴 후 후배들에게 단체를 맡기고 자문 역할만 하고 있다고 했다. 남편은 미국인이었다고 했다. 의사였고 좋은 사람이었다고 했다. 10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아이는 둘인데 딸 하나는 뉴욕에, 아들 하나는 여기 산호세에 있다고 했다.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빛에는 슬픔이 있었다. 오래되어 단단해진 슬픔. 현수는 자신의 이야기도 했다. 아내와의 결혼, 아이들, 무역 일을 하다 은퇴한 것. 이제는 텃밭을 조금 가꾸고 동네 노인정에서 바둑을 두고 가끔 혼자 여행을 다닌다고. 정나는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꿈꿨던 대로 살았군요. 현수가 말했다. 그 말이 칭찬인지 안도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정난이 웃었다. 오래전에 보았던 그 미소였다. 눈꼬리가 먼저 올라가고 입술 한쪽이 따라 올라가는. 현수 씨도 잘 사셨네요. 그 말이 현수의 가슴 어딘가를 쓸어내렸다. 마치 오래된 먼지가 닦이는 것처럼. 오후의 햇살이 거실 창으로 비스듬히 들어왔다. 히비스커스 그늘이 창문에 어른거렸다. 30년 전 안개 낀 샌프란시스코의 하늘과는 달랐지만 그 따스한 만큼은 비슷한 것 같았다. 현수는 생각했다. 이 사람이 잘 살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여기까지 왔는데 막상 마주하고 보니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무언가.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그것은 완성이라는 말에 가장 가까웠다. 제10막. 두 사람이 걷는 길. 현수는 저녁까지 있었다. 정난이 간단하게 저녁을 차려주었다. 된장찌개와 나물 두어 가지였다. 미국에서 30년을 살았어도 한국 음식은 그 집 부엌에 자리 잡고 있었다. 현수는 한 숟가락 먹고 그만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된장찌개 때문이 아니었다. 그냥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왜요? 정난이 물었다. 눈치가 빨랐다. 30년 전에도 그랬다. 아니요. 맛있어서요. 정난이 또 그 미소를 지었다. 거짓말. 두 사람은 웃었다. 소리내어 같이. 저녁을 먹은 뒤 두 사람은 동네를 잠깐 걸었다. 히비스커스 울타리가 이어진 주택가 골목이었다. 가을 저녁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면서 그다지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편했다. 오래 알던 사람처럼. 정난이 물었다. 앞으로 또 올 거예요, 미국에.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유가 생겼네요. 정난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걸었다. 그러나 걸음이 조금 느려진 것 같았다. 현수는 그것이 대답이라고 생각했다. 돌아오는 길에 현수는 렌터카 앞에서 작별 인사를 했다. 악수를 했다. 30년 전 갈림길에서처럼 손을 꼭 쥐었다가 놓았다. 그러나 이번엔 달랐다. 이번에는 돌아보았다. 두 사람 모두. 현수가 손을 흔들었다. 정난도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 각자의 방향으로 걸어갔다. 서울로 돌아온 뒤 현수는 아내에게 이야기했다. 다 이야기했다. 30년 전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난 사람 이야기. 성경책의 주소. 찾아간 것. 된장찌개. 함께 걷던 저녁 골목. 아내는 듣는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끝까지 다 듣고 나서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다. 잘 됐네요. 그 한마디였다. 현수는 아내 손을 잡았다. 아내가 손을 꼭 쥐어주었다. 살아온 세월의 무게가 실린 손이었다. 그 뒤로 현수와 정난은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다. 카카오톡으로 근황을 나눴다. 정난이 단체 후배들과 찍은 사진을 보내왔다. 현수가 텃밭에서 수확한 고추 사진을 보내면 정난이 웃으며 답장했다. 특별한 말들이 아니었다. 그냥 살아있다는 확인이었다. 괜찮다는 안부였다. 이듬해 봄 현수는 다시 미국에 갔다. 이번에도 아내와 함께였다.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정란을 만났다. 셋이서 함께 피셔맨스 워프를 걸었다. 바다 냄새는 30년 전과 똑같았다. 갈매기가 울었다. 아내와 정란은 생각보다 잘 맞았다. 두 여자는 웃으며 이야기했다. 현수는 조금 뒤처져 걸으면서 그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삶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고 그는 생각했다. 잃어버린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잠시 어딘가에 있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다. 완전히 같은 형태가 아닐지라도. 라스베이거스 어느 호텔방 성경책 속에 주소 한 줄로 남겨져 있다가 30년이 지나 엉뚱한 손에 닿아 마침내 제자리를 찾는 것이다. 우리가 살면서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것들은 사실 세상 어딘가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충분히 나이 들어 기꺼이 찾아 나설 준비가 될 때까지. 현수는 걸음을 빨리 해 두 사람 옆에 나란히 섰다. 바람이 불어왔다. 세 사람은 같은 방향을 향해 걸었다. 앞으로, 앞으로.